안녕하십니까, 생존코딩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그 배열을 두 번째 시간을 가졌고, 코딩을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져 가지고요.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 잠깐 정리하면 여기 소스를 보고 계시는데요. 이런 경우였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일반엔 학생이 4명이 있는데, 요렇고요. 이반에는 학생이 3명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일단 코딩을 했냐면 결과를 잠깐 보실까요? 제가 결과를 잠깐 보고 가죠. 언론의 서버에서 결과를 잠깐 보시면 네, 시간이 조금 걸리죠. 서버처럼 키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배열의 일반 학생들에 대해 이제 결과를 이렇게 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총 6명이네요. 제가 6명이 남았나요? 결과를 볼까요? 그랬네요. 네, 6명이 남았네요. 이제는 이렇게 하려고 그랬지만 제가 마지막에 배열을 쓰는 이유,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데이터가 좀 나왔군요. 그래서 결과가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평균이 합계가 445고 평균이 74.17, 뭐 여러분 이제 반올림은 나중에 얘기하고요. 합격자 4명, 이제 불합격자 2명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뭘 할 거냐면, 이제 2반이 있잖아요, 2반. 근데 2반도 이제 여러분 얘들하고 똑같이 코딩 할 거예요. 그래서 복습도 한번 해볼 겸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 이 코딩이 이제 기억이 나시나요? 어떻게 했냐면, 일단 설명을 잠깐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보면, 그러니까, 배열 변수를 제가 이제 사실 크게 잡으면 두 부류로 잡았죠. 어떤 부류냐면, 한 부류는 일반 학생들을 위한 부류고, 또 한 부류는 일반 학생들을 위한 부류입니다. 그래서 일반 학생들에 대한 성적, 그러니까 번호와 이름과 성적을 넣고, 일반 학생들을 넣었어요. 그리고 먼저 일반 학생들을 출력을 한번 해봤죠.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어차피 배열 개수가 어차피 번호와 학생과 점수의 개수는 똑같을 것이다. 가정하에 네, 학생 이름의 랭스를 가지고 포를 잡았죠. 그래서 0부터 얘가 현재 몇 개냐면 name underbar 1.length, 얘가 몇 개예요? 그렇습니다. 6개죠. 그래서 여기 결국 이게 6이 될 거고요. 이게 6번 돈다는 거죠. 돌면서 네, 학생들의 점수를 합계를 내기 위해서 summon이라는 변수를 썼고, 이렇게 해서 합격 불합격 판단하고 화면에 찍었어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선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여러분들의 혼돈을 막기 위해서 요걸 하나 더 꺼서, 한 요 정도 더 꺼서 아예 밑으로, 2반 학생들 점수를 아예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자, 이거죠. 그래서 2반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냐면, 오로지 이름만 찍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고치지 않았죠. 3이죠. 이건 여러분 몇 명의 학생을 돌릴 거라고요? 3명. 왜? 현재 데이터가, 2반 학생의 데이터가, 여러분 얘를 밑으로 좀 내리죠. 여러분 순서는 상관없는 거 아시죠? 어차피 변수가 선언되면 선언된 다음에 쓰면 되니까 요 포 2반 요 사이에다가 얘를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 귀찮으니까. 그래서 현재 2반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번, 2번, 3번 스미스, 데이빗, 로라 점수 이렇습니다. 그런데 얘를 어떻게 쓸 거냐? 일단 이름은 찍었어요. 왜? 3번. 근데 이것도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지난 시간에 강의를 보시지 않으신 분, 지금 이거 보시면 이해 안 됩니다. 지난 시간 강의를 보시고 오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스튜던트 언더바, 추즈 언더바, 네임으로 가기로 했잖아요. 네임 언더바 2점 랭스, 이게 3이죠, 현재. 그래서 i가 0, 1, 2, 세 번 돌 동안 여기 0, 1, 2, 0, 1, 2, 요 세 명이 뭘 찍어낼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 현재 나와 있는 출력한 상태는 요거죠. 근데 어제 어떻게 했냐고요? 반 번호를 찍었어요, 앞에다. 그래서 요거 앞에다 반 번호를 한번 찍어볼까요? 반 번호가 뭐예요? 엄마야, 이거 오타내 놨네요. 이거죠. 네. 이게 제가 원으로 넣었는데도 나왔었던 이유가, 여러분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좋은 예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이걸 만약에 여기 이렇게 넣어도 제가 밑에서 실수한 거죠. 얘를 제가 아까 원으로 해놨었잖아요. 이게 사실 3번 바뀌었는데 값이 똑같다 보니까 표시가 안 났을 뿐이네요. 어쨌든 자, 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복사에다가 요 앞에다 붙이죠. 번호를 붙입니다. 그리고 문자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 학생은 이렇게 하자 이거죠. 그러면 여기다 i로 바꾸면 이제 번호가 표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학생이 0번째 번호 1, 요 포에 0번째, i가 0번째일 때 얘 값은 이거. 여기 가죠? 이게 현재 3이잖아요. 여기 현재 3이잖아요. 그죠? true 찍고, 일로 가죠? 1, true, 1, 1 찍죠? 그럼 이제 결과 어떻게 돼요? 이제 예상이 되시죠? 이반의 결과 예상 이렇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점수를 찍어볼까요? 점수 어떻게 찍었어요? 똑같죠? 여러분 뒤에다 붙이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연결자 문자형 자바스크립트의 문자 연결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i to 이름이 아니고 이번엔 스코어죠? 참 개발자들이 되게 게을러요. 이거 치면 될 건데 그죠? 엄마도 이제 소문자로 적었네요. 여기 s를 이해해주세요. 뭐 적은 거니까. 근데 대부분 여러분 저희 변수 만들 때 첫 글자 소문자 뒤에는 대문자 보통 이렇게 많이 만들거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점수까지 끼워가지고 화면에는 얘가 이제 반복문 3번 돌면서 이렇게 되겠죠. 3번 돌 테니까 이렇게 될 거잖아요. 네. 만약에 학생이 2반 학생이 더 는다 하면 배열을 하나씩 추가해 주면 되죠. 다만 여러분 이렇게는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게 3번 요 데이터는 거기 데이터 안 넣었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안 넣었어. 제가 랭스를 쓴 게 얘잖아요. name2에 대한 변수는 student underbar name2는 현재 데이터 배열의 개수가 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가 3번밖에 안 돌아요. 그래서 이거 안 찍히겠죠. 그럼 만약에 내가 하나를 여기도 더 넣었다. name을 하나 더 넣었다고 쳐볼까요? 네 번째 배열에 주안을 넣죠. 주안을. 네. 주안을 넣고 이건 또 안 넣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이제 4가 됐기 때문에 이게 4번 돌 거예요. 제가 랭스 잡았지만. 그러니까 이게 4번 돌겠으나 여기 네 번째 i가 즉 다시 말하면 네 번째가 0, 1, 2, 3 배열의 인덱스가 3인데 여기 3이 들어가면 스코어 3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요 여러분? 에러가 날까요? 네 여러분 이렇게 떠요. 자바스크립트는 에러를 내지 하고 undefined 이거 제가 나중에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죠. null, undefined, none NaN 자바스크립트가 표현하고 있는 세 가지 빈값 empty까지 4개군요. 네,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고요. 설명드릴 시간이 올 거예요. 네, 어쨌든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를 억지로 만들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직 여러분 데이터베이스를 배우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에이작스 코딩을 우리가 배운 것도 아니니까 네,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결과를 저장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다가 이제 결과를 보면 이제 점명하고 붙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합격 불합격 판단해 보죠.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합격 불합격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변수를 하나 만들죠. 합격 불합격 기억하십니까? 여기 예, 유넨 변수 확인을 만듭니다. 바 result 언더바 위에 언더바 오늘 선생님 2를 쓰죠. 하고 기본적으로 값은 합격이라고 만들어 두는 거죠. 합격. 그런데 위에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도 여러분 저희가 조건문을 어디서 썼죠? 네, 여기 보이시죠? 네. 합격, 불합격. 그런데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본값이 있기 때문에 네, 요 위에서 결과를 찍기 전에 위에서 조건문으로 반복문이 도는 조건 사이의 조건문으로 만약에 뭐가 점수가 뭐예요? 얘가 점수죠. 이게 몇 번째 값이 반복문이 도니까 이게 i 번째 값이겠죠. 이 i 번째 값이 60점 이상이면 뭐라고요?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방금 설명한 용어를 뭐라고? 합격. 근데 사실 디폴트가 합격이니까 네, 어쨌든 합격 아니면 60점 이상이 안 되면 60점 미만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else 하고 equal to 2에다 이것도 좀 들여쓰기 할까요? 여러분 코딩할 때 들여쓰기 좀 지켜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얘를 뒤에서 커스터마이징 하거나 또는 뒤에서 유지보수 하시는 분들이 좀 그래도 편해요. 이래가지고 이제 뒤에다 붙이자는 거죠. 뭐라고 붙입니까? 플러스 하시고 여기다 우리 앞에 했던 것처럼 화살표에 이렇게 해가지고 요 뒤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끝나네. 그죠? 여러분 오늘은 제가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설명을 앞에 이미 지난 시간에 40분 동안 설명을 했으니까. 그래서 결과를 다시 보면 이렇게 와서 보면 이제 합격까지 됐다. 그죠? 이반 4명 다 합격이네. 그죠? 그래요. 그 다음에 표시한 게 뭐였어요 여러분?
이 결과를 보고 얘기할까요? 네, 여러분. 보면 이러고 난 다음에 밑에 뭐라고 했다고? 합계가 얼마고 평균이 얼마고 합격자가 몇 명이고 불합격자가 몇 명이다. 이거 했던 거잖아요. 그래요. 그럼 뭐부터 구할까? 합계 구하려면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죠. 합계는 점수는 요 네 개를 그러니까 요 사고의 접근이 이런 거잖아요. 배열의 변수가 하나, 둘, 셋, 네 개의 점수를 갖고 있는데 포가 i가 4번 돌아요. 4번 도는 동안 요 4번의 누적 합계를 구하면 되니까 그 합계를 가질 변수가 하나 필요하겠다. 그죠? sum underbar 2. 네, 얘는 숫자 값이니까 일단 0을 줘놓죠. 그런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한다고? sum2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조건문 들어가기 전에 앞에서 뭐 더해도 상관없잖아. 어차피. 그죠? 이렇게 해서 equal sum 플러스 점수가 얘가 i가 0, 1, 2, 3 변할 동안 얘가 0, 1, 2, 3이 변해가잖아요. 여기다 i다 주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주시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게 누적 합계가 쭉 돌아서 포가 4번 돌고 4번 다 찍히고 나면 밖으로 나와가지고 여러분 화면에다 출력하자 그랬죠? 그래서 엔터 키를 하나 치고 나중에 제가 돔 모델을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해하시는 HTML에 대한 관련된 얘기들도 충분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 돔 모델이나 자바스크립트 본격적 코딩 할 때 이게 안 돼 있으면 여러분 어차피 안 돼요. 프로그램을 쉽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의외로 실제로 저희처럼 실무에서 컴퓨터 코딩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프로그램을 되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취미로 배우신다면 네, 좀 다르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BR 태그를 하나 더 써서 밑에다가 이제 결과를 이렇게 난 다음에 뭐라고 찍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다 이제 뭐 찍고 싶은 거예요, 지금? 2반이죠, 2반 총점 더하기 총점이 뭐예요? 그쵸 얘 찍고 그 다음 여러분 평균도 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평균도 구했었잖아요. 평균도 한번 구해볼까요? 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충분히 천천히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은 조금 빠른 속도로 가는 이유가 오늘의 목표는 2차원 배열이거든요. 요것도 평균값 0으로 주고요. 그럼 요건 뭘로 나눠야 돼요? 여러분 AVG2는 뭐로 나눌까요? 여러분 합계가 다 구해지고 빠져난 다음에 평균을 구해야 되겠죠. 합계 구하기도 전에 평균 못 구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가지고 나눌 건데 학생이 4명이니까 나누기 4를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어차피 점수는 4번 더해줄 것이고 요 배열 변수가 가지고 있는 랭스가 4라고 말씀드렸죠. 점 랭스 이렇게 하시면 얘가 4죠. 요건 제가 잘못 찍었네요. 그러면 평균은 합계 나누기 요 총 점수의 개수 하면 요거 뒤에다 찍으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해서 뭐 이번엔 이렇게 한번 찍어볼까요? 이렇게 해서 일반 평균 여러분 문자이니까 다운표 해주셔야 되고요. 네,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다운표 하시고 다음에 이제 더 문자를 연결하고 우리가 찍고 싶은 건 평균.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자바스크립트는 문자 숫자 이렇게 연결하면 다 문자가 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자바스크립트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결과 네, 이거죠. 합계 205점, 일반 평균은 71.25점. 자, 이제 마지막 합격자 수와 불합격자를 구했는다. 그죠? 어떻게 하면 합격이고 어떻게 불합격이라고? 이러면 합격이고 이거 아니면 이거라며. 그러면 자, 4번의 데이터가 돌아들어옵니다. 이 점수가 4번의 데이터가 돌다가 여기가 0, 1, 2, 3 4번 돌 거예요. 4번 돌면서 0, 1, 2, 3 합격이면 여기, 불합격이면 여기 4번 중에 어딘가를 읽겠죠. 합격이면 여기 요 부분을 읽을 거고 불합격이면 여기를 읽겠죠. 그러니 두 개의 변수를 더 만들어서 어떤 변수 제가 지금 변수 뭐 썼나요? 이렇게 썼네요. 이거 2로 만들었죠. 자, 밑으로 내려와서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success 1 to the success 2 fail 2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자, 어디서 네, 여러분 합격이다. 입안에 합격이면 얘도 누적 합계가 되겠죠. 합격일 땐 여기가 더해지고 불합격일 땐 여기가 더해져라 이 말이죠. 요 얘기죠.
그리고 내려와서 결과를 다시 엔터키를 하나 치고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하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좀 이따 2차원 배열 들어가면 갑자기 혼돈스럽습니다. 자, 여러분 결과를 요거 제가 복사를 좀 할게요. 이번에는 여러분 얘를 전체를 복사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쳐도 되는데 얘를 복사한 이유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모양도 똑같이 요만큼을 똑같이 만들어 보려고요. 그래서 이거 2반 합계 이미 값은 다 구했잖아요, 그죠? sum to 2반 평균 AVG2 1반 합격자 몇 명, 2반 합격자 몇 명, 얘가 카운트 했어요. 요거고요. 그 다음에 failed 몇 불합격이 몇 명이에요? 얘죠.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이제 결과를 볼까요? 결과를 보시면, 이제 두 개 결과가 똑같이 나옵니다. 자, 볼까요, 여러분? 자, 1반 몇 명인지 6명, 4명. 요거 숫자 빼고 나면 여러분, 자, 결과 한 명만 더 넣어볼까요, 그러면? 4번인데 또 제가 3번이라고 넣었네요. 4번. 자, 5번을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5번. 복사한 다음에, 배열의 인덱스는 4고, 0부터 시작했으니까 얘는 5번이죠. 그 다음에, 이름은 주안인데, 다섯 번째 학생의 이름을 만들겠습니다. 다섯 번째 학생, 인덱스는 역시 4죠. 이름을 뭐라고 적었냐? 스미스, 데이비, 로라, 존. 이름이 뭐 하나 줬나? 영문 이름, 제가 뭐 영문 이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쌤 할까요? 쌤? 네, 쌤 하죠, 쌤. I am 쌤. 네, 저는 쌤이죠. 자, 설명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 쌤이 불합격이야. 점수를 하고 여러분, 네 번째 인덱스에다가 55를 넣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말씀드렸죠. 데이터만 추가가 되면 아래쪽엔 코딩에 손댈 일이 없다. 이 얘기도 제가 지난 시간에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과 다시 한번 보면, 결과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2차원 배열을 할 거라 그랬잖아요. 자, 배열을 전에 여러분 반복문을 왜 쓴다고요? 그렇죠. 반복. 뭐가 반복된다고요? 업무. 예, 볼까요, 여러분? 이게 또 반복되고 있지 않나요? 여기 이만큼 1반, 2반, 밑에 3반, 4반. 반복되잖아. 똑같잖아. 그죠? 똑같아. 단, 요 배열의 개수가 달라. 여기는 5명, 이 반은 5명이고, 이 반은 6명이야.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하나를 추가하고, HTML. 볼까요? JS EX15죠. JS EX15.html. 자, 여러분. 다차원 배열을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자바스크립트에는 다차원 배열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스크립트 조금 아시는 분도 아닌데 있는데, 여러분, 사실 없습니다. 2차원 배열이 왜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원래 2차원 배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언어에서 2차원 배열은 이렇게 씁니다. 네, 스트링. 이렇게 써요. str 쓰는. 이상한 짓을 했네요, 제가. 네. 숫자를 여기다 적으면 안 되고요. 네. 보통 이렇게 적죠. 이렇게 적습니다. 코딩을. 그런데 이게 업무하면 2차원 배열이죠. 2차원 배열이 뭐냐고요? 여러분, 이거 잠깐 지우고 제가 설명을 드려볼까요? 2차원 배열이라고 하는 게 제가 엑셀 좀 열어놓을 걸 그랬네요. 2차원 배열, 엑셀이 어디 갔냐? 오피스 프로그램을 못 찾고 있습니다. 제가 네, 찾았네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가 어디? 엑셀이 눈에 들어오지를 않고 있다. 여기 있다.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엑셀을 좀 열었습니다. 네, 닫죠. 자, 무슨 얘기냐면 1차원 배열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였잖아요, 여러분. 인덱스가 있는데 자, 요만큼, 네, 요만큼 여기 놓고요. 자, 요만큼이 뭐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 자, 여기다 뭐라 적을 거냐면 우리 이거 기억해 보세요. student underbar name 이라는 변수다. 했을 때 여기 0번째 인덱스, 여기 첫 번째 인덱스, 여기 두 번째 인덱스, 세 번째 인덱스가 있었다. 그리고 여러분 이름은 지난번 좀 다 여러분 예를 들면 John, Sam, 데이비드. 제가 순서가 좀 다르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코딩하고
로라 뭐 이렇게 있다 치죠. 로라. 네. 이렇게 치죠. 여러분 이렇게 배열 인덱스가 들어와서 0번째는 얘 이렇게 이게 1차원 배열이죠. 이게 1차원 배열입니다. 그런데 2차원 배열은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게 아니고 이번에는 2차원 그 말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요걸 제가 이제 좀 이쁘게 쓴다고 이렇게 쓴 거 사실 정확하게 보면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각각의 여기 값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점수를 보면 67, 뭐 이렇게 해볼까요? 여러분 대충 적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다고 치면 0번 요렇게 해서 얘를 엑셀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얘가 인덱스다. 얘는 점수다. 하면 이게 딱 1차원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2차원은 뭐냐면 여러분 2차원은 그 말 그대로 2x2죠. 요렇게. 자, 여러분 제가 사각형을 만들어 놓고 볼까요? 이거 여기다 적어 볼게요.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렇게 자꾸 찍나요? 이쪽에도 0번째, 첫 번째, 두 번, 아이씨. 바보도 아니고. 네. 요렇게 해서 배열을 0,0, 그러니까 X축과 Y축이라고 보는 게 편한가요? 0,0에는 이런 값을, 1,0에는 이런 값을, 2,0에는 이런 값을, 여기다가는 이런 값을. 이게 2차원 배열이에요. 그래서 그 말 그대로 여러분 2D죠. 2D. 디멘전이 2D예요. X축과 Y축. 3차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3D로 가겠죠. 네. 어쨌든 2차원 배열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스크립트는 2차원 배열이 없습니다. 왜? 잘 보세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렇게 넣고 싶었다고 가정해보죠. 예를 들면, 이게 너무 좀 복잡하니까 2x2만 한번 해볼까요? 자, 요만큼 지워버리고. 요만큼 지워버리고. 날려버리죠. 삭제. 자, 요만큼도 지워버리죠. 자, 그럼 요만큼 남았어요. 그죠? 2x2인데, 여기다가 여러분, 자, 보세요. 0,0에다가 점 값을 가, 나, 다, 여기다 넣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의 2차원 배열은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아까 제가 표현한데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자바스크립트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없어요. 배열에 이런 표현 없습니다. 0,1 또는 0,0 해서 0,0에는 배열이 예를 들면 값이 이거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자바스크립트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억지로 2차원 배열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방금 저거 표현을 잘 보세요. num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는데 nums는 배열을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럼 이 nums의 배열 1차원인데 nums의 첫 번째, nums는 문자를 내놓고 nums로 쓰기 좀 그런가? 그럼 strs로 할게요. 이렇게 해볼까? strs가 배열이긴 한데, strs에, 자, 보세요. strs에 여러분, 여기다가 0번째 값을 넣고, 여기다 가를 넣으면, 이거 1차원이잖아. 2차원은 왠지 이렇게 해야 돼. 0,0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자바스크립트가. 이런 문자에는 없어요. 여러분, 자바스크립트 배열 이런 거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억지로 2차원 배열을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하냐면 일단 먼저 배열을 하나 잡습니다. 이렇게 1차원 배열을 잡은 다음에 이 배열에다가 다시 이 안에다가 배열을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다시 2차원 배열을 어떻게 만드냐?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요 안에다가 다시 이렇게 하면 2차원 배열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다시 배열을 만듭니다. 요렇게 str0s의 첫 번째 값인 얘도 다시 배열로 만듭니다. 언뜻 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막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생각이 되시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strs라는 변수는 배열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 배열 변수 안에 다시 배열이 생겼어요. 그럼 이게 이제 결국 왜냐면 자바스크립트는 개수를 정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요거를 조금 더 해서 써보면 이렇게 strs의 0번째 값이 다시 배열을 가죠. 그러니까 요만큼이 다시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의 변수에 다시 배열이 됩니다. 그래서 요 안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볼까요? 0-0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해가 좀 편하시려나요? 그 다음 strS의 0번째 변수에 다시 배열을 만들어서 요거는 0-1. 자, strS의 첫 번째 변수로 값이 있었어요. 요거에 다시 배열을 만들어서 이렇게 strS의 1에 1 이렇게 복잡하죠.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다시 해서 이걸 이제 포를 돌려보면 바 i는 0에서 i가 누구보다 잘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얘의 변수의 배열은 몇 개? 2개. 잘 보세요. strS의 배열에 대한 배열 개수는 몇 개? 2개. 0, 1. 그리고 다시 str0은 배열이 됐는데 다시 배열 선언했는데 이 0의 0번째 첫 번째 2개 1번도 0번째 첫 번째 2개. 그래서 요거의 배열의 개수가 몇 개라고? 2개. 요렇게 되죠. 자, 요 앞으로 좀 당길게요. 이유가 있어요. 요 안에다가 이중포를 돌리면 여러분 반복문도 이해 안 되시는 분 앞에 거 보고 오세요. J는 0에 J가 이번에는 누구 얘가 가지고 있는 I 번째의 랭스 J 뿔뿔. 자, 여러분 이래놓고 결과 한번 보죠. 잘 보세요 여러분. 이해를 좀 시켜도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자바스크립트 배열 2차원 배열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자, 볼게요. 자, 잘 보세요. 얘의 배열을 선언했더니 얘의 배열 변수는 몇 개라고요? 하나, 둘. 하나, 둘. 그럼 얘 숫자 몇 개예요? 2. 그럼 요 포 몇 번 돌아요? 바깥에서 2번. 자, i가 0이에요. 참이에요. 또 왔어요. 0이에요. 이게 0이에요. 이게 0이에요. 이게 0이에요. 이 배열 개수 몇 개? 2개. 이죠. 이해되시나요? 다시 와서 i가 1이 되죠. 얘가 2죠. true죠. 옵니다. 이번 얘가 1입니다. 1일 때는 역시 몇 개? 하나, 둘, 2죠. 그래서 여기서 2번, 얘가 한 번 도는 동안 여기서 2번, 여기 한 번 돌아서 다시 2번 돌아서 2 곱하기 여기 총 4번 돌게 됩니다. 자, 여러분 결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i, j를 화면에 찍어보면 i, j를 화면에 찍고 다큐멘트 쪽 라이트를 한 다음에 여기다 BR을 주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사실은 초보 수업 지금 좀 어렵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충분히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제가 만약에 유튜브 강좌가 아니고 제 그 수업이 8시간씩 하면 여러분 이거 제가 8시간 수업을 해요. 배열 가지고. 네. 어쩔 수 없죠.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이 정도 못, 이거 가지고 뭐 이 정도도 못해서 만약에 자기가 프로그래밍이 되겠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자, 결과 한번, 요거 15번 결과 한번 보죠. 여러분들 예상대로 결과가 나오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해보세요. 맞죠? 자, 그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저 자식이 무슨 짓을 하고 싶은 거야?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2번 반복되는 게 하나 있죠. 제가 제일 처음에 요걸 줬어요. 클래시스. 반을 2개로 쪼갰어요. 그래도 그 밑에는 일반이죠. 일반 클래시스를 제가 2개로 쪼갰어요. 그리고 밑에 쭉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거를 2차원 배열로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아직 어렵나요?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여기 자 보세요. str0라는 변수의 값에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붙여서 여기다가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0,2겠죠? 0,2겠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0,2겠죠? 0,2겠죠? 자, 여기가 뭐라고요? 0-0. 여기가 뭐라고요? 0-1. 아, 여기다 맞는 거군요. 여기 2번째, 여기 2번째로 간 거네요. 여기가 아니고, 네.
이게 뭐예요? 0-3이 되겠죠. 2차원 배열이에요, 여러분. 요거는요. 아, 이게 X축인가요? 이게 1-0이군요. 죄송해요. 1-0. 내가 헷갈리고 있네요. 2-0.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여기다 만드는 게 맞죠? 그럼 이게 어떻게 돼? 0-1. 요거는요, 1-1. 이쪽은요, 이쪽을 안 만들었다, 이쪽을 만들었다고. 여러분, 엑셀이 지맘대로 날짜를 만들죠. 이렇게 하면. 예, 요거 잠깐 속성해서. 텍스트를 바꿔버리겠습니다. 그래야 안 바뀌죠. 자, 요거 0-2. 요거요, 1-2죠. 자, 여러분, 이게 이제 2차원 배열이잖아요. 2x3. 자, 다시 돌아옵니다. 2x3. 쉽지 않죠. 여러분, 얘만 들이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STRS0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2차원 배열이라고 하는 건 직사각형이 돼야 돼요. X축과 Y축이. 근데, 물론 이 2차원 배열이 없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에러가 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래놓고 끝내버리면, 이게 1,2가 없어요. 근데 여기, I가 1일 때, J 결국, 두 번. 그죠? 2x2가 되려면 여기 값이 반드시 이렇게 와서 밑에 붙어야 될 것 같죠? 왜요? 여러분, 아까 그림이 그랬잖아. X축과 Y축. 만약에 여러분, 다른 프로그램에서 여기 값 안 주면 이건 널이에요, 널. 널이 되면, 이게, 여기 값이 물론 비워둔다고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값을, 공간을 가지죠. 근데 여기는 이게 사실 2차원 배열제가 아니라 그랬죠. 이렇게 돌려도 상관없어요. 결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이렇게 해도 에러 안 나요. 자바스크립트는 이런다고 에러가 날 언어가 아니죠. 왜요? 이건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2차원 배열을 쓴 게 아니거든요. 1차원 배열을 만들고 그 1차원 배열의 변수 안에 다시 배열을 만든 거거든요. 잘 보세요. i가 0, 그죠? 0. 얘 얼마예요? STRS는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2죠. 0, true. 내려옵니다. j는 0하고 i가 0이니까 STRS 제로의 변수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3이죠. 0, true, 0,0 이거잖아. 다시 읽어서 1, 제가 1 됐죠? 제가 1이에요. 요거는 뭐예요? 그대로 3이죠. 아직 0번째니까 i가 0번째니까 3, true, 0,1 2, true, 0,2 여기까지 다 찍었죠. 하고 3, false 빠지죠. 다시 포 만난 1로 왔죠. i가 1, true 1, length 얼마예요? 2. 두 번 돌면서 1,0, 1,1 찍혔죠. 네.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는 2차원 배열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또 붙여도 돼. 이거 또 붙여도 돼. 여러분 다른 음해석은 불가능해요. 아, 불가능은 아니다 사실. 솔직히 엄밀히 말하면. 네, 불가능은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말 실수했습니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2차원 배열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1차원 배열에 다시 그 배열 변수 안에 배열을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이건 1차원 배열이에요. 1차원 배열을 하나, 둘, 세 개 쓴 거예요. 이렇게 결과 나오겠죠. 왜? 1차원 배열이니까. 그러나 어쨌든 반복문은 만들어 쓸 수 있다는 거죠. 자바스크립트가 2차원 배열이 없어요. 왜 없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네,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들어와서 이게 이제 어떻게 활용하겠냐, 이걸 활용해서 이거 어떻게 할래? 이 말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짤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거를 요 위에 거와 지금 두 개가 똑같잖아요. 반복하고 있잖아요. 요걸 하나의 포로 합치고 이중포를 돌려서 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진행할 배열 마지막 시간의 수업 내용입니다. 네, 여러분. 자바스크립트 배열 두 번째 이야기, 다차원 배열에 관련된 얘기를 두 번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일 첫 시간에는 저희가 배열 첫 번째 이야기 할 때는 간단한 거 했잖아요.
이거 9구단이고요. 제일 첫 요거 있죠. 간단한 거 했잖아요. 그죠? 첫 시간에 우리 지난번에 제일 첫 시간에 기억나시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거 1반 만들고 2반 만들고 반복해서 2차원 배열에 대한 얘기를 다시 했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좀 더 길게 수업을 하고 싶은데 이게 동영상에 압박이 있어요. 시간에 대한 압박이. 만약에 뭐 아직은 여러분 뭐 제 강의를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제일 많이 뭐 찍힌 게 한 조회수 10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제가 요청 사항도 없고 댓글도 아직 하나도 안 달렸어요. 저 누군가 댓글 달아주시면 되게 감사할 것 같은데 뭐 욕이라도 좋아. 아직 댓글이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아직은 여러분 제가 자바스크립트는 영안에 실제 자바스크립트 같은 코딩은 하지 않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기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그러나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 여러분, 이게 되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 절대로 이런 거 만드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결국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거 네이버로 가서 네이버에 있는 이런 거 네, 지금 보시는 이런 거 다 자바스크립트거든요. 이런 거 만드실 수 없으세요. 왜? 이것도 결국 반복문이에요. 데이터 가져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6 곱하기 3. 이것도 반복이고요. 여기 이것도 다 반복이고요. 이것도 다 반복이에요. 여러분, 결국 데이터는 여러분, 여기다 코딩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다 이렇게 코딩하고 있을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제가 아마 요거 다음 시간에 배열하고 난 배열이 끝날 거고, 그거 끝나고 나면 제가 객체를 좀 하고요.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객체를 좀 하고, 다시 반복문, 조건문, 배열, 객체까지 합쳐서 예제를 하나, 좀 조금 어려운 예제를 하나, 한 3시간 정도에 걸쳐서 풀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다큐멘트 모델, 즉 자바스크립트의 꽃이죠. 돔이라고 부르는. 최근에 이제 jQuery가 결국 다 돔이에요. 결국 여러분 돔을 모르고 사실 다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을 모르고 다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입니다. 다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의 약자가 돔인데 그걸 모르고 jQuery를 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돼요. 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실무에도. 그냥 감이죠, 감. 근데 안 늡니다, 여러분. 절대로 프로그램. 네, 여러분. 잔소리가 길었네요. 어쨌든 오늘도 한 40분 되는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생존 코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배열, 사실은 네 번째 이야기죠. 네 번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